같습니다. 최근까지 박기영 불가론, 과학자 169명이 집단으로 이 박 본부장에 대해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높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틀 동안은 여러 언론의 여러 비난에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입을 닫았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거취 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열 것 같은데 모두 발언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서가 진행이 아직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박기영 본부장이 직접 거취와 관련해서 기자회견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본인이 물러날 뜻이 없다 이렇게 밝힐 것 같다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마 오늘 물러나기로 했다라면 저렇게 기자회견이나 토론회를 자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아마 본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입장들을 좀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여론을 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는 아마 그런 순서가 될 텐데 오늘 이제 아마 본인이 당시에 어떤 황우석 전 교수를 이제 지원하게 됐던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 입장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당시에 자기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아마 쪽으로 입장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 근데 과연 오늘 저 기자회견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이 잠재워질지는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평론가님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긴 한데 전 우려스러운 부분이 과학계 조차에서도 반발이 심한데 본부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박기영 본부장이 제대로 본부장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과학계가 하나로 뭉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박기영 본부장 인사한 거 보면은 과학계 시민단체, 야당 한결같은 목소리를 지금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우석 사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과학계가 사실 황우석 교수가 배아줄기세포 복제한 거 그거 가짜로 오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언스라든가 네이처라든가 이런 과학지에다가 논문 싣고 난 다음에 한국 과학자들이 사실상 다른 어떤 세계 유수한 과학지 잡지에 논문 게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건 사실은 한국 과학계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박기영 본부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평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사실 이 박기영 본부장의 거취 논란 문제를 마지막 주제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회창 전 총재 회고록 얘기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주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더 커진 물러나라 목소리. 과연 그녀의 승부수는 뭘까요? 지금 정확히 이제 2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박기영 본부장의 보시면 정책관담회가요. 정책관담회가 2시 30분부터 한 2시 35분까지 참석자 소개와 인사가 있고 한 4, 5분 뒤에 박기영 본부장이 직접 본인의 거취와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직접 밝히고 왔습니다. 한 5분 정도 있는데 그동안 좀 박기영 본부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최진영 변호사님. 오늘 야당에서 정호택 원내대표를 두고 정호택 원내대표가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을 두고 전형적인 보은, 나홀로, 코드 인사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조를 만들어냈는데요. 모나코는 아는데 보나코는 이게 뭔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은 인사다, 나홀로 인사다, 코드 인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적폐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적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들은 임명을 해도 되느냐 이것을 지금 상당히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야당뿐만 아니고 지금 여당을 지지하는 상당한 어떤 시민단체 속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친정부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도 적폐 청산 세력에 대해서 어떤 청산하는 그런 대세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와 같은 이분이 박 교수가 이 과학기술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냐라고 해서 상당 부분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다른 어떤 야당과 달리 정의당이 반대했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내각에서 탈락했던 그 전례에 비춰서 이 박 교수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도 어떤 상당히 어떤 회의적인 시각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왜 그럼 박기영 교수를 그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에서 이렇게 반발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저는 황우석 사태 때 직접 그 내용을 취재하러 다녔던 입장이기도 했었어요. 예. 지금도 이 얘기가 굉장히 새록새록 다 기억이 다 나는데, 당시에 이제 청와대가 이 황우석 박사의 어떤 논문이 조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언론이 보도했을 때 그걸 전혀 청와대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오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언론에다가 지금 언론이 황우석 박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오판의 가장 주요 그런 오판을 하게 만든 바로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당시에 과학기술보좌관을 맡았던 박기영 지금 본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박기영 본부장이 당시에 이제 과학기술 R&D 연구개발 관련돼 있는 이 핵심 어떤 어떤 정책들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이었었는데 황우석 박사한테 지원됐던 금액이 한 연구자한테 260억을 넘게 지원해줬어요. 예. 이건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그 배경이 바로 이른바 이제 황금박쥐라고 불리는 황우석, 김병준 전 정책실장, 그 다음에 그 정보통신부 장관했던 진재재 전 장관하고 그 다음에 그 박기영 당시 비서관 이렇게 4명이 들어가 있었고 실제로 모임했다는 사실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황우석 박사가 그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거기에 공저자로 올라가 있어요. 박기영 교수가 당시에. 그리고 거기에서 황우석 박사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연구비까지 받아냅니다. 이런 관계를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당시 박기영 보좌관이 무능했거나 무지했거나 아니면은 황우석 박사를 당시에 굉장히 뒤에서 후원했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인데 그럼 무지해도 문제고 무능해도 문제고 황우석 박사를 뒤에서 후원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민단체나 과학계가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종훈 박사님 영상을 보면서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좀 심사숙고하는 모습이지만 뭐 자료를 보면서 메모도 하고 간간히 미소를 지으면서 주변인들과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뭐 몽례도 하고 하는 모습인데 전혀 뭐 반대 여론에 위축되거나 좀 소극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마 버티기로 나갈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정책 간담회 뭐 이런 거 가질 이유도 없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SNS가 요즘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SNS를 통해서 사실은 내용을 자기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있으면 그런 걸 알리면 되는 것이고 또는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뭐 정책 간담회 형태보다는 또 별도의 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사실은 이제 자진 사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이 지금 이제 정책 간담회를 또 정상적으로 매우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로 봐서는 일단 뭐 버티기로 이제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것 같고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버틴 사람은 결국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중간에 좀 마음 약해서 흔들린 분들은 결국은 자진 사퇴하고 마는 이런 그 식으로 교통 정리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학습 효과가 이미 충분히 지금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박기영 본부장도 이번에 뭐 제가 보기에 무조건 버티기를 할 거다. 그리고 아마 그대로 임명이 될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입니다. 이분이 과거에 그 뭐 저질렀던 그런 오류, 그 연장선에서 앞으로 좀 예상되는 일들이 좀 걱정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서 짜증난다라는 반응까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던 인물입니다. 과연 그런 본인의 어떤 그 행태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바뀔까요? 저는 그게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본부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아마 연구비 과감하게 아마 이렇게 좀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제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제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그걸 또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과학계가 지금 걱정하는 게 그 대목을 걱정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 연구개발비 이 배분 관계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말이 많거든요. 뒷말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정하게 해야 하는데 과연 엄정하게 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일단 내부는 이제 박기영 본부장의 거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일단 본인이 취재진 앞에서 인사를 했는데 잠깐 현장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데 다시 이제 연결이 되는 대로 한번 계속해서 박기영 본부장의 거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 조금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박경 본부장은 저는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렇게 반발을 샀던 잠시만요, 김성호 평론가님. 예, 목소리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죠. 감사드립니다. 네, 참여정부 네, 맞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과학기술계 원로 분들과 또 기관 대표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구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그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재직한 지 10여 년 만에 과학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과학기술혁신 정책 추진 방향과 또 과학기술혁신본부 운영 방향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고견을 듣는 여러 기회를 만들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장의 과학자로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과학기술 중심사의 구축이라는 기치 아래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기획하고 또 당시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시키고 미시경제 체제라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면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나름대로 과학기술 정책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착되어 가던 과학기술 혁신 체계가 무너지면서 지난 9년간 기술 경쟁력도 많이 떨어졌고 또 현장의 연구자들도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기획하고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난 9년이 더욱 아쉽습니다. 구국의 심정으로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분석해서 책으로도 발간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체계는 과거 민주정권 10년간 발전되어 오던 것이었기에 이를 계속 발전적으로 이어나가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다시 현장에서 스튜디오로 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박경 본부장의 모두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단순히 정책 간담회 본인 거취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 게. 위원장님, 정리를 하자면 오늘 아침 이제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박경 본부장의 거취에 대해서 고심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기자회견 첫 시작만 봐서는 전혀 사태에 대한 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한 업적에 대해서 장황하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만둘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 9년 동안 과학기술 체계가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과학기술 체계가 무너진 결정적인 게 바로 황우석 사태입니다. 그 좀 대외적인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지금 줄기세포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런 상황을 빚은 사람이 지금 자기가 했던 역할들을 좀 정확하게 저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면 여전히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동안 전력을 보면 저분이 연구자로서 연구한 게 아니고 지난 2차례 걸친 총선 동안 이제 이 야당의 계속 비례대표로 정치권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한 인물이에요. 자, 그런 분이 정치권에서 한 자리에서 뭘 하겠다고 했던 인물이 또다시 지금 와서 과학기술 체계를 세우겠다? 제가 볼 땐 좀 후한무치한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목소리 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박경 본부장 인사한 거 보면은 과학계 시민단체, 야당 한결같은 목소리로 지금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우석 사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과학계가 사실 황우석 교수가 배아줄기세포 복제한 거 그거 가짜로 오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언스라든가 네이처라든가 이런 과학지에다가 논문 싣고 난 다음에 한국 과학자들이 사실상 다른 어떤 그 세계 유수한 과학지 잡지에 그 논문 게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한국 과학계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박기영 본부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사실 이 박기영 본부장의 거취 논란 문제를 마지막 주제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회창 전 총재 회고록 얘기는 뭐 자연스럽게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주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박기영 불가론, 과학자 169명이 집단으로 이 박 본부장에 대해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높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틀 동안은 여러 언론의 여러 비난에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입을 닫았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거취 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열 것 같은데 모두 발언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서가 진행이 아직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박기영 본부장이 직접 거취와 관련해서 기자회견 어떤 목소리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당시에 자기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아마 쪽으로 입장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 근데 과연 오늘 저 기자회견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이 잠재워질지는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평론가님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긴 한데 전 우려스러운 부분이 과학계 조차에서도 반발이 심한데 본부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박기영 본부장이 제대로 본부장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과학계가 하나로 뭉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를 내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본인이 물러날 뜻이 없다 이렇게 밝힐 것 같다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마 오늘 물러나기로 했다라면 저렇게 기자회견이나 토론회를 자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아마 본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입장들을 좀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여론을 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는 아마 그런 순서가 될 텐데 오늘 이제 아마 본인이 당시에 어떤 황우석 전 교수를 이제 지원하게 됐던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 입장